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슈 토론 EJ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 전략 및 후보들 공약 집중적으로 각각 깊이 들여다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오랜만에 뵙네요. 계속 서울에서 선거운동하느라 바빴죠. 이제 서울에도 있었지만 네. 골목골목 선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셨어요? 네, 뭐 광주도 있고 전북도 있고 네. 경북에 뭐 대구도 가고 부산에도 그랬어요? 있고 그랬습니다. 네. 거의 뭐 선거 본부랑 비슷하네. 선거운동 본부랑. 예. 예. 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좀 짚고 들어갑시다. 오늘 이낙연 전 지사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히 지지 선언이 아니고 공동으로 개헌을 하겠고 또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분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 분이죠. 한때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우리 또 전남에서 국회의원도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당의 은혜를 많이 입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1등 공신이 그 중에 한 명이 이낙연 이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염치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은 호남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나름 지지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광주 전남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전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해서 네. 그때는 새로운 민주당이 아니었죠. 네. 다른 당명으로 해서 광주에서 출마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5% 이하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관님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에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광주 전남 분위기야 뭐 우리가 여기 사니까 좀 느끼겠고 네. 가까운 이웃이지만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약간 광주 전남 전북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분위기가 비슷한데 어떤 네. 분위기냐면 네. 이재명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민주당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간다거나 아니면 방심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박찬대 우리 총괄 선대본부장이나 김민석 총괄도 이야기 계속 하는 것이 결국 선거는 51대 49로 간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지율이 좁혀질 텐데 우리 호남에서 특히 우리 전남에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또 옆에 사람 손잡고 가서 투표하고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싶습니다. 호남은 투표율 예. 높이자 이 운동을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 높이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지자체장들도 좀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선거 동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대구, 부산, 경상도 지역도 가보셨다 하셨죠? 네. 경상도는 어때요? 근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약간 좀 분위기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예, 예. 네, 조금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표보다도 더 많은 지지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홍준표 지지자 뭐 그룹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대구를 간 이유는 그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박근혜 서포터즈를 미팅하러 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거기를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 만남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예. 박근혜 서포터즈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요? 우리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만났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우리가 박근혜를 좋아하지만 네. 계엄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정확히 하시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로 가고 있고 이거를 통합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이재명 후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입당을 하고 싶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국회에서 또 지지선언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단체로 입당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가졌습니다. 하긴 뭐 근데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얘기는 또 이쪽 얘기니까. 근데 대구가 이렇다는 거는 사실 부산하고 대구는 조금 다른 게 훨씬 더 대구가 더 보수색이 더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부산보다는. 네. 그래서 지난번 재보선 선거 거기에서도 경남은 거제시장이라든지 맞습니다. 경남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대구가 완고했는데 대구가 오히려 이렇게 나오군요. 네. 부산 쪽은 생각대로 조금 부산은 민주당 쪽에 부산은 지금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면 약간 거센 저항을 받을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종 일주일 남긴 민주당 대선 전략의 핵심은 뭔지는 맨 끝에 좀 듣고 네. 이재명 후보 공약 좀 들어보죠. 일단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전남 공약 봅시다. 네. 주요 공약 보면 순천은 이제 통합부대 네. 설립하겠다. 여수는 이제 석유 화학산업 경쟁력 회복하겠다. 네. 광양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크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목부대 순천대 통합부대 설립. 이건 뭐 김문수 의원도 한 건데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일단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식 공약에 올라갔다. 예. 그러면 공약이 올라간 것과 안 올라간 것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전남 의대가 대통령 공약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때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안 올라가 있었고요. 그때는 전북의 서남대 의대를 만들겠다 그랬죠, 맞아요. 그런 예. 것이죠. 전남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남의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하지 못했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비판의 지점이 윤석열 정부는 단순한 의사 늘리기를 좀 위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와중에 이것도 하나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의료계에 큰 거센 반발이 있었고 예. 또 여기서 말도 안 되게 2,000명을 확 던지면서 예.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생명권 그리고 공공의료 생태계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처럼 거침없이 말도 안 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재명은 대통령 공약으로 올릴 만큼 반드시 해낼 것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깊이 물어볼게요. 네, 사실 의사 늘리기를 민주당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늘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돌아섰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러면 결국 의사를 2,000명 증원한 거를 원상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고 네, 의사 정원수를 다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전남의 의대를 새로 설립하겠다. 이거는 약간 상충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이거 좀 자세히 보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은 네. 2,000명을 한 번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예.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네.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명씩 4년에 증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그럼요. 이 예. 지나친 갑작스런 이 정원의 확대는 거부하는 것이지 그렇지 네. 않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1단계에 전남의 의대는 필요하다라는 네. 것 동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맞닿아 있는 것 중 하나가 예. 이재명 대표의 공약에 보면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그렇죠. 있어요. 그 차원에서 전남의 주요한 대학이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점 국립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전남대가 된단 말이에요. 전남대가 될 수도 있지만 예. 또 저는 순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 남해권의 중간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또 뭐 방산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여수 광양만권이라든지 해서 중심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더 희망을 걸어볼 것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순천하고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순천 관련 공식 공약에 네. 신대지구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설도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되게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과분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건 사실 되게 순천 전남에서도 순천, 예. 순천에서도 약간 해령면 네. 지역적인 건데 이게 공약에 들어갔어요. 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이 항상 되게 노력해왔던 부분이라 아. 공약에 들어갔는데 노력 좀 했습니까? 이제 뭐 예. 제가 했다기보다는 지영민이 하셨다고 봐야죠. 예. 네. 지영민께서 13,000개의 서명을 받아주셨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열심히 움직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교육청이나 또 시청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이 이재명 그 후보의 대선 공약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거는. 그렇죠. 네, 도저히 돌릴 수가 없다. 예, 공식적인 공약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럼요. 국정 과제에 선정이 되냐 안 되냐는 정말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단순히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신대지구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신대지구도 인구 유출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네, 인구가 빠집니다. 네, 한참 늘다가 네. 그것이 저는 정주 여건에 맞닿아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학교가 부족한 거 그런 그럼요. 것은 정주 여건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인구가 2만 명이 늘었는데 10년 동안 네. 단순히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인데 고등학교가 하나다. 네. 그래서 다른 먼 곳까지 계속 우리 아이를 보내야 한다. 이런 거는 부모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하고 네. 전남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방 소멸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얘기 넘어갔으니까 여수 네. 석유화학 산업 위기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약 내용은? 네, 제가 여수의 그 화학 노조하고 그 위원장님하고 몇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노조에서는. 예. 네, 지금 이미 붕괴가 되고 있고 네. 중국에서 따라오는 값싼 그 원료로 만드는 화학 약품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값싼 철강, 그리고 그 화학도 봤을 때 저기 사우디에서 만든 아람코에서 네. 정말 저렴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모품을 굉장히 아껴서 사고 있다 회사에서. 그리고 재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네.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여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정주도시인 순천도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에코 산단으로 만들고 또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고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은 꼭 필요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네. 있어요? 네. 뭐 정확한 구체적 명칭이 있어요? 이 관련된 네. 특별법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입법권의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압도적으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사실 수소 환원 제철 요것도 네. 포스코도 중요하지만 수소 산업 쪽으로도 이쪽을 키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수소 산업은 석유 화학 산업 단지 있는 데서 하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울산하고 여수가 수소 산업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공약도 있나요? 수소 산업 관련해서? 네, 지금 보면 수소 환원 제철이라 그래서 예. 예,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제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R200과 관련해서 예, 이제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남이 강점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기 예. 해상풍력 태양광 중심의 R200의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사실 요거 가지고 1차 토론회 때 많이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 때.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먼저 한번 내용을 짚어보고 네. 또 거기서 토론회 때 나왔던 비판들 이런 거 쟁점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질문 드릴 텐데 이재명 후보의 그 관련 공약은 뭡니까 내용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해상 풍력과 또 태양광 중심으로 예.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예. 이제 원전을 압도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주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좀 토론회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저 전력으로 예. 원전과 화력을 그 바탕에 두고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예.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걸 염두하지 않고 원전이 훨씬 중요하다. 신재생은 뭐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원전이나 화력이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기저 전력이죠. 기저 에너지 산업인 네. 거고 네.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 발전시키면서 이걸 점차 전환시켜 점증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예. 지금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전남한테도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전남이 17개 시도랑 비교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연 환경이 잘 발달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놀고 있는 유휴지가 많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비극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회로 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죠. 그만큼 그 산업이 없다는 거죠. 이야기니까. 예.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전남도가 가장 먼저 아리백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예. 지금은 더 이상 아리백이 달성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자동차나 뭐 철강이나 선박을 수출할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전남으로 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소세니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가니까 또 세계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뭐 탄력 있게 또 추진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세계 여수 박람회. 예, 세계 선박람회죠. 예. 여수 세계 선박람회. 예. 이게 내년인데 이것도 공약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시민들께서 많이 체감을 하셨겠지만 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든 네. 이전에 여수 엑스포든 이런 국제 박람회 하나가 지역에서 개최되면 예. 지역에 큰 활력을 줍니다. 사실 여수 이 정도 좋아진 건 지난번에 엑스포 때문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엄청나죠. 네. 근데 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노무현 정부 때 여수 엑스포를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명박 정부가 드러나고 나서 예산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랬나? 그런 점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 예.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26년에 당장 곧 있으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에 뭐 특활비든 뭐든 아마 더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예. 지역 관광산업, 뭐 숙박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그리고 관련 SOC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 더 큰 활력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공약 요 정도인데 네. 여기서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께서 이런 전남에 도움되는 공약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22개 시군 각 지자체별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 전남에서 그걸 총합해서 이런 공약을 채택해 달라고 네, 후보들한테 주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예.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 기존에 이제 하향식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위에서 하는데 이렇게 예.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먼저 달라는 리스트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지역에서 뭘 원하는지 주민과 지자체에서 받아서 네. 이거를 현실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 그러니까 공약을 예.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이게 상향식 공약 설계였다. 예,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이것이. 예.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정책본부에 정확히 지시한 것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으로 공약을 만들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이기도 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거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표를 줄 것 같으니까 만든 공약이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약을 먼저 받았고 네.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타진해서 만든 네. 어떻게 보면 정책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공약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또 실질적으로 행동할 거다. 예. 이렇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순천 시장 노광규 시장이 많이 추진한 게 K 디즈니 아니에요. 네. 이것도 공약에 들어갔어요? 네, 이거 들어갔습니다. 이거 순천 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이현태 부대변이 노력한 거예요, 뭐예요? 아, 이 네. 노광규 시장은 저기 무소속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넥타이를 파란색과 빨간색이 한 걸 가지고 왔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 그 명함에 자세히 보면은 예. 밑에 또 빨간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으로 보셨죠? 하는 예. 대통령 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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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든 우든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거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예. 이 공약이 들어가려면 예. 지역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과 권영애 부원이 아, 노력한 충분히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다 받아들여서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서 김문수 의원하고 권영애 의원도 칭찬하고 가시네요. 아, 이거 우리 부대변인 맞는 이야기니까. 예, 서울 가시더니 정치력이 많이 늘으셨어. 이거 아닙니다. 이제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한 일주일 남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뭐 그냥 다른 데 뺍시다. 호남, 네. 광주 전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건 뭡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네. 지사가 누가 되든 네,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아니면 그 동안에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우리 생존의 문제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지역 산업이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또 인구가 소멸해가고 교육은 불균형이고 수도권에 비해서 취업 창업이 힘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전남은 선진적 민주주의 성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혐오보다는 통합을 누가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하죠. 이거 캐치플레이즈 옛날 요즘 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썼는데.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이재명은 호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예. 지난번에 져서? 호남은 잘하면 밀어주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매를 때린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서워 계시고요. 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잘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그 전남의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산업 붕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와 다르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 또 많은 행정적 경험이 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현장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고요. 현장의 문제. 예, 마지막으로 네. 단순히 우리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이어서 찍기보다는 네. 예,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네.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아, 지금은 이재명. 예. 아,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이죠. 캐치프레이즈가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다음 EJ 할 때는 대선 결과 나온 후에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략과 이재명 후보의 전남 공약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현택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